안녕하세요. 오늘 여러분과 함께 깊이 살펴볼 자료는 바로 엔비디아의 최신 1분기 실적과 관련 소식들입니다. AI 열풍의 중심에서 엔비디아가 어떤 성적표를 받았는지, 특히 미국의 대중국 수출 통제, 이게 어떤 영향을 미쳤는지 한번 집중적으로 파헤쳐 보겠습니다. 네, 보내주신 자료들 보니까 와, 정말 엔비디아의 질주가 놀랍더라고요. 근데 동시에 그 지정학적 긴장이라는 변수 있잖아요. 이게 또 얽혀 돌아가는 복잡한 상황도 잘 나타나 있고요. 여러모로 AI 칩 시장의 현재 그리고 또 미래를 좀 엿볼 수 있는 그런 흥미로운 지점들이 많은 것 같습니다. 네, 우선 실적부터 좀 볼까요? 이게 시장 예상을 가볍게 뛰어넘었어요. 매출이 440억 6천만 달러, 그리고 조정 주당 순이익 EPS라고 하죠. 이게 0.96달러. 월가 예상치보다 다 높은 수치입니다, 사실. 아, 상당히 높네요. 네, 전년 같은 기간하고 비교하면 매출은 69%, 순이익은 26%나 늘었고요. 실적 발표하고 나서 주가도 시간의 거래에서 오르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그 성장의 핵심 동력 역시 데이터 센터겠죠? 네, AI 칩 수요가 그야말로 폭발하면서 전년 대비 73%나 증가한 391억 달러 매출을 올렸는데요. 이게 전체 매출의 거의 88%에 달합니다. 엄청나죠? 88%요? 와, 정말 압도적이네요. 그렇죠. 이 정도면 엔비디아가 사실상 AI 인프라 전문 기업이다 이렇게 봐도 될 정도예요. 그 젠슨 황 CEO도 글로벌 수요가 정말 강력하다 이렇게 강조를 했고요. 특히 그 대형 클라우드 기업들 이쪽이 매출의 거의 절반을 차지했고 또 마이크로소프트 같은 경우는 오픈 AI와의 관계 때문에 엔비디아의 차세대 칩 있잖아요. GB200 이걸 수십만 개 도입할 거다 이런 구체적인 이야기까지 나왔습니다. 네, 데이터 센터가 워낙 강력하긴 한데 다른 사업들도 나쁘진 않았어요. 보면 게임 부문이 38억 달러로 42% 늘었고 자동차 및 로보틱스 부문도 5억 6,700만 달러, 72%나 뛰었네요. 네, 자동차 쪽도 성장세가 좋았죠? 네, 그리고 전문가용 시각화 부문도 성장했고요. 그러니까 AI 말고 다른 분야에서도 꾸준히 성과를 내는 모습인데 아무래도 데이터 센터의 존재감이 워낙 크니까 좀 덜 부각되는 느낌도 있긴 하네요. 맞습니다. 근데 이런 호실적 이면에는 그림자도 좀 짙게 드리워져 있습니다. 바로 그 미국 정부의 중국 수출 통제 조치인데요. 특히 중국 시장을 겨냥해서 성능을 좀 조정한 H20 칩 있잖아요. 여기에 대해서 갑자기 수출 허가를 요구하면서 이게 좀 타격이 컸습니다. H20 칩이요? 네. 엔비디아 발표를 직접 보면 이것 때문에 1분기에만 매출 손실이 25억 달러, 그리고 관련 재고 비용으로 45억 달러가 발생했다. 이렇게 밝혔어요. 그래서 총 마진율도 61%로 좀 낮아졌는데 만약 이 비용이 없었다면 71.3%였을 거라고 하니까 그 충격이 상당한 거죠. 와, 25억 달러 매출 손실에 45억 달러 재고 비용이면 비용 규모가 정말 엄청나군요. 그래서인지 다음 분기, 2분기 매출 전망치도 이 H20 수출 제한이 없었다면 80억 달러나 더 높았을 거다. 이렇게 밝혔죠. 그렇습니다. 약 18% 정도 차이가 나는 건데요. 단기적인 재무 영향이 아주 명확하게 드러난 거죠. 이런 상황에 대해서 그 젠슨 황 CEO가 상당히 강한 어조로 비판을 했더라고요. 50억 달러 규모의 중국 AI 칩 시장이 사실상 미국 기업에게 닫혔다. H20 수출 금지로 중국 내 데이터 센터 사업이 끝났다. 이런 식으로요. 아주 직설적이었어요. 네, 꽤 강하게 이야기했죠. 심지어 이 조치가 결국에는 화웨이 같은 중국 기업의 자체 칩 개발만 부추길 거다. 그래서 미국 기업 입지만 약화될 거다. 이렇게 경고하면서 중국이 AI 칩을 만들 수 없다는 가정은 틀렸다. 이런 말까지 했죠. 아, 거기까지 발언을 했군요. 네. 특정 행정부를 직접 언급하진 않았지만 이 정책에 대한 불만이 아주 분명해 보였습니다. 그렇죠. 이런 엔비디아의 상황은 당연히 국내 반도체 기업들에도 직접적인 영향을 주는데요. 일단 엔비디아의 호실적 자체는 그 핵심 부품인 HBM, 고대역폭 메모리죠. 이걸 공급하는 SK 하이닉스에게는 분명히 긍정적인 신호입니다. 그래서 주가에도 좀 기대감이 반영되고 있고요. 네, 하이닉스 주가는 계속 좋죠. 반면에 이제 삼성전자의 경우에는 엔비디아의 HBM을 얼마나 안정적으로 또 충분히 공급할 수 있느냐, 이 부분이 시장에서 확실히 좀 인정받아야 주가 재평가가 가능할 거다. 이런 분석이 나오고 있습니다. 공급망 내에서 위치에 따라 좀 온도차가 느껴지는 대목이죠. 그렇군요. 중국 시장 문제에도 불구하고 엔비디아가 그냥 손 놓고 있는 건 아니네요, 보니까.
스웨덴에서 아스트라제네카나 에릭슨 같은 기업들하고 손잡고 최신 GPU 300 슈퍼포드 기반의 대규모 AI 인프라 구축하겠다. 이렇게 발표도 하고요. 글로벌 확장은 계속 추진 중인 모습입니다. 위기 속에서도 계속 돌파구를 찾는 게 인상적이네요. 네, 맞습니다. 그래서 좀 정리를 해보면 엔비디아는 여전히 AI 칩에 대한 폭발적인 수요 덕분에 기록적인 성장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이건 분명하고요. 하지만 동시에 미국의 대중국 규제라는 아주 강력한 지정학적 리스크가 실적과 미래 전망에 상당한 영향을 미치고 있다. 이 점도 분명해진 거죠. 정말 강력한 성장 엔진과 지정학적 난기류가 공존하는 그런 형국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정말 AI 기술 경쟁하고 국가 안보 논리가 복잡하게 얽히면서 엔비디아 같은 핵심 기업들이 참 어려운 줄타기를 하고 있는 상황인 것 같습니다. 오늘 저희가 살펴본 내용처럼요. 여기서 한 걸음 더 나아가서 여러분께 이런 질문을 던져보고 싶습니다. 미국의 규제가 단기적으로는 중국의 첨단 기술 확보를 좀 늦출 수는 있겠죠? 근데 장기적으로 보면 이게 오히려 중국의 기술 자립 의지를 더 강하게 자극하고 자체 R&D 투자를 막 촉진시켜서 결국에는 글로벌 기술 패권 경쟁의 판도 자체를 근본적으로 바꾸는 결과를 가져오지는 않을까요? 이 변화가 앞으로 기술 환경과 또 우리 삶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앞으로도 계속해서 주목해봐야 할 것 같습니다.